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제2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차별화 부분 중 첫 번째 시대 변화와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4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의 시작을 먼저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소비자가 기업 생산자의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무엇을 받아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죠. 이 과정에서 무엇이 생긴다? 교환 과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는 어때요?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화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물물 교환 또는 교환 장소에서 시장이 출현하면서부터 마케팅의 개념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가 있기 이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고 그 이후에는 돈을 주고 제품을 받아오는 교환의 현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케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교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정의는 방금 설명드렸던 교환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의는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고요. 소비자의 필요, 니즈 또는 욕구, 니즈와 욕구 충족을 위한 생산자인 기업과 소비자 간의 교환 과정을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마케팅을 찾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케팅의 개념을 필립 코틀러는 교환 과정을 통해 인간의 필요, 니즈, 그 다음에 욕구, 원추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인간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AMA의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어쨌든 교환 과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마케팅의 개념은 일반적인 마케팅의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정의에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고객의 니즈, 원츠를 충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니즈에 대해서, 원츠에 대해서, 디맨드,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각각의 개념은 한 번씩 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필요는 뭐죠? 나 지금 배가 고파. 이건 필요를 느끼는 거죠. 결핍을 느끼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필요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가장 기본으로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이나 소속감, 그 다음에 존경 등의 요소에 결핍이 있을 때 사람은 니즈가 생긴다, 필요가 생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필요를 채워줄 욕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구가 구체적인 제품으로 배가 고프다는 결핍 때문에 우리는 음식이라는 구체적인 제품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음식이 먹고 싶다라는 바람이 바로 원츠. 그리고 이 음식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 점심으로 돈가스가 먹고 싶네요. 그죠? 그러면 이 돈가스를 살 수 있는 수요, 디맨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구매 의사와 능력에 뒷받침될 때 뭐가 생긴다? 수요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돈가스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죠? 구매 의사 능력이 뒷받침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수요가 일어난다는 거. 없다라면 수요가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배가 고프지만 참아야 된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정의. 자, 마케팅을 배웠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정의나 니즈, 원츠, 디맨드에 대한 우리 개념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케팅 개념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주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생산 개념이 가장 먼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생산하기만 하면 물건이 팔리는 시대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 봤을 때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생산하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가 바로 생산 개념 시대. 그 이후 시대가 되면 어때요? 판매 개념, 제품 개념, 마케팅 개념, 복합적 마케팅 개념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 판매, 소비자 중심 마케팅으로 변화를 하죠. 그죠? 지금 현재는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져 있죠. 시대 상황과 소비자의 의식 변화에 따라 마케팅 개념은 변화하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개념으로 첫 번째 생산 개념.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핵심은 뭐다? 가장 오래된 개념이다. 판매 관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과 제품의 활용성에 있다고 가정하고 시장의 욕구보다는 기업의 내재적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기업의. 생산 능력이 있으면 이 공급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판매자 관점의 개념이며 기업이 시장을 확대할 때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용 범위가 넓고 원가가 낮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주장, 그 다음에 생산 지향적 조직은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광범위한 유통범위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가장 오래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내재적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판매 개념이 나오네요. 판매 개념은 제가 여기 영어로도 올려놨죠. 그죠? 프로덕션 컨셉. 그 다음 판매 개념도 프로덕트 컨셉. 그래서 영어를 올려놓은 이유가 또 있겠죠. 그죠? 뭐 책은 당연히 영어가 있고 영어로도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영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판매 개념 같은 경우는 마케팅의 품질,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품질, 성능, 혁신적인 특성면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직체는 지속적인 제품 개선에 힘써야 한다라는 개념이다. 굉장히 좋은, 마케팅 개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매 개념을 깔고 그 마케팅이 발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판매 개념에 치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마케팅 근시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빗에 의해서 주장되었으며 마케팅 근시안은 제품 그 자체에 집착, 제품 시장 영역을 너무 좁게 규정함으로써 경쟁 범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마케팅 근시안의 핵심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용어는 이렇게 찾는 문제겠죠. 이 문제가 한 문제의 유형으로 나오고요. 또 한 문제의 유형은 또 뭐가 나올까요?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품질, 성능, 혁신적인 측면,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측면 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념.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개념으로 넘어가면 판매는 세일 컨셉이죠. 그죠? 판매는 기업에서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서 당연히 이제 자본이 더 들어가겠죠. 그죠? 돈을 많이 들여서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판매 개념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서지오 지모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케팅의 목적이다 라고 서지오 지몬이 정의를 했다. 그래서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정의를 한 사람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판매 개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과잉 생산에 처할 때 수행하는 개념으로 목적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제조하기보다는 무엇을 기업에서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개념의 문제점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판매자 욕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판매자 중심 시장 개념을 따르는 활동으로 기업에서 판매 자체가 목적일 뿐 소비자 구매 후 만족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가오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파란색이 문제가 나왔고요.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한글로 판매 개념, 영어로 세일 컨셉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 개념도 영어가 빨간색이네요. 그죠?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1950년대 중반으로 도입이 되었고 구매자 욕구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에는 세일 법칙이 통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판매 생산이 가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소비자에게 고객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지향 개념 또는 시장 지향 개념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생산보다 판매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업 지원 지금 우리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케팅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문장입니다. 이것을 세이 법칙이라고 하고요. 마케팅 개념은 고객 지향 개념, 시장 지향 개념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당연히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최근 경향에서는 이 영어로 시험 문제가 자꾸 출제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은 지금 현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의 마케팅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 마케팅 개념은 마케팅의 복잡성과 활동 범위를 인식하고 상호조화를 이끌어내는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네 가지 마케팅을 동시에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 마케팅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시험 문제 무진장 아주 많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과 통합적 마케팅, 두 번째, 세 번째 내적 마케팅, 네 번째 사회적 마케팅.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관계 마케팅은 우리 고객 CS 개념 파트에서 4장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CRM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 다음 통합적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커뮤니케이션 키워드 하나로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건데, 기업의 가업이 고객을 위해 가치 창조와 커뮤니케이션 및 전달을 위해 통합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모든 형태를 취하는 마케팅 활동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광고가 중요하죠. 그죠?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거,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 다음 내적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00년대만 하더라도 1900 몇 년, 그죠? 800년 이전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근데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1900년대에는 고객 만족을 무조건 시켜라. 만족을 시키다 감동시키고, 그 다음에 졸도시키고, 이런 개념의 교육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접점 종사원이잖아요. 그죠? 접점 종사원. 결론적으로는 내부 고객이겠죠. 그럼 내부 고객이 만족해야 이 고객을 어떻게 해요?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죠? 내부 고객이 만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키겠냐. 이런 개념이 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조직 구성원부터 고객 만족을 시켜라. 그래서 조직 구성원을 고객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 안정을 하고 복리후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서 역량 강화를 하여라. 이런 것들이 다 내부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 마케팅은 내부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우리 4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다음 사회적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회 마케팅이라고 해도 되고, 기업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 보는 거예요. 윤리적, 환경적,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거. 그래서 기업에서 요즘 윤리적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또 하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회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각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네 가지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틈새 마케팅이 섞였던 예고요. 그리고 관계 마케팅의 정의 이렇게 연결하는 거, 내적 마케팅 정의, 사회적 마케팅 정의 이렇게 다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우리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깜빡하고 막 넘어가겠네요. 그죠? 먼저 정의 문제부터 찾아보시면, 마케팅의 정의는 4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44페이지. 일단 교환이라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교환이라는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환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를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마케팅 개념의 변화에서 생산 개념의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의로 찾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 문제는 어때요? 뭔가 지문이 많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개념과
개념의 변화와 관련해 생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5번을 한번 보시면 답이 5번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있으니까. 기업의 잠재적 능력보다 시장 욕구에 초점이 맞추는 시장주의적 관점, 고객 지향, 시장 지향적, 이게 나오면 어때요? 우리는 이게 마케팅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은 마케팅 개념이다 해서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4번의 내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가장 오래된 마케팅 개념이다. 핵심 키워드였죠. 그죠?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이용되며 개발도상국의 의미가 있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가격과 제품의 활용성에 있다는 가정. 그죠? 활용성이죠. 그죠? 소비자는 이용 범위가 넓고 원가가 낮은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산하기만 하면 팔린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5번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품 개념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정의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마케팅 개념의 흐름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품질, 성능 및 혁신적인 특성 면에 있다고 가정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마케팅 근시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마케팅의 개념은 해서 제품 개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동시에 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마케팅 근시안도 이렇게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용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마케팅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판매 개념으로 넘어가시면 판매 개념도 정의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네요. 기업이 가행 생산에 처할 경우 수행하는 개념으로 목적 시장이 원하는 것을 제조하기보다 무엇을 기업이 만드는 것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인 거. 그래서 이걸 판매 개념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개념에서 서지오 지문이 시험 문제 나왔네요. 마케팅의 목적이 이러이러하다고 정의한 사람은 서지오 지문 아까 전에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판다. 이게 마케팅의 목적이다. 이게 누가 이야기했다? 서지오 지문. 자, 서지오 지문은 코카콜라 마케팅 담당 부사장 전 부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킹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의 개념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고객 지향이라 칭하기도 하고, 그죠? 핵심 키워드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고객 지향과 시장 지향이라고 그랬죠. 고객 지향 개념과 그 다음에 시장 지향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그죠? 해서 체크하시고 기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소비자 욕구 파악 및 만족을 위한 활동을 경쟁자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데 의미를 두는 마케팅의 개념이다. 그러면 영어가 시험 문제 나왔네요. 그죠? 마케팅 컨셉. 그래서 답은 5번이다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 마케팅의 개념 같은 경우는 4가지 구성 요소 찾는 게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까 전에 예시로 썼겠는 게 틈새 시장이었죠. 그죠? 틈새 시장은 아마 지금 2002년이죠. 그죠? 2002년인데 언제까지 잘 나왔냐면 2020년까지 거의 대부분이 섞였던 문제가 뭐다? 틈새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문이 바뀌었죠. 그죠? 철학적 마케팅이라고 1번 체크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PT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시대 변화 중에 서비스 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죠. 그죠? 예전에 책에 있었었는데 제가 지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이 시험 문제에 또 다시 옛날 게 나오니까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이 얇아졌다가 다시 그러니까 두꺼운 책을 있었던 부분을 지웠더니 다시 또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문제가. 그래서 다시 제가 PT에는 수록을 했고 책에는 없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보통신 등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 급행장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역과 거리, 시간 차이가 무의미했죠. 시공간의 의미가 없다. 그죠? 택배가 워낙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외 직구에서 해외 어느 나라에 있는 물건이든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며 수송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해서 서비스 경제가 도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디지털화된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 서비스와 통신, 수송 분야, 유통이죠. 그죠? 세계 경제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 구조가 형성이 되는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부분에는 이런 부분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서비스 업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아웃소싱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웃소싱 업체를 보면 우리가 인건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특히 콜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웃소싱을 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고용 되는 것보다 아웃소싱해서 하청업체에 고용이 되면 급여가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임시직, 시간제 노동 확대로 취업 구조가 불안정화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시장이 불안해졌죠. 그죠? 불안이 확대되고 소수 전문 서비스직, 다수의 단순 서비스직으로 사회가 어떻게 해요? 양극화 현상이 더 크게 벌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양극화가 초래되었다가 차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나왔겠죠. 지문이. 그러면 이 부분에 틀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취업 구조가 불안정한데 매우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고용시장도 안정화되었다 그러면 틀렸겠죠. 그죠? 불안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책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책이 없네요. 그죠? 나오는 문제로 혹시 나오면 맞추시면 돼요. 사실 이 문제 안 맞춰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우리는 평균 60점 맞으시면 되잖아요. 과목 40점, 과락 없이. 그래서 우리 18개 이상 평균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과락은 12개 미만이 없으면 돼요. 12개 미만. 11개 맞으면 한 과목이라도 11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탈락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의 마케팅 활동은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가 이렇게 제시해요. 스스로 대상을 명확히 선택하고 시장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 경쟁의 무대에서 얼마나 훌륭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제공자 중심이 아닌 그리고 중심의 강요가 아닌 고객 중심, 고객 지향적인 방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할 것, 그죠? 그리고 고객이 구입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만 잘 지켜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시대의 마케팅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터 드러커가 제시했다고 했겠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디 봤더니 굉장히 많이 봤던 문장이 있죠. 그죠? 서지오 지문이 제시한 마케팅의 목적이 섞여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서비스 시대의 마케팅 활동에 대하여 피터 드러커 교수가 제시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래서 딱 봤더니 4번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나오죠. 그죠?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마케팅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서비스를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겠죠. 그죠? 1980년대 이후에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접점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 연구 시작이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어디에서? 서구에서 먼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러브럭이라는 학자가 1983년에 서비스 분류 체계를 나누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우리 서비스 정의 파트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거기에서 보시면 되고요. 파라슈라만과 자이다물과 베리가 서비스 품질 모형에 관한 갭 모형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PZB라고 하죠. 그죠? PZB가 제시한 서브컬 모형이 있어요.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모형. 그래서 서브컬 모형을 제시한 학자인데 그 모형에 따라서 다시 갭 모형을 제시를 해요. 서비스 간에 그죠? 갭 1번이 있더라, 갭 2번이 있더라 해서 갭 5번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줄여서 서비스 품질을 올리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1986년 이후부터는 서비스 특성에 따른 문제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무용성에 관한 거, 이질성에 관한 거, 비분리성에 관한 거, 소멸성에 관한 거. 우리 전 시간에 잠깐 우리가 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형화시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 제공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살펴보는 거. 이질성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침 9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나 또는 저녁 오후 5시 50분 퇴근 직전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균질하도록 표준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 제공받는 사람, 시간,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화시켜서 그러면 서비스가 균질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비분리성과 관련된 종업원 관리를 한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고객이 반드시 참조해야지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멸성과 수요 공급. 소멸성은 수요 공급 관리를 잘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성에 관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9페이지 보면 이제 서비스 삼각형, 우리 칼 알브레히트라는 사람이 서비스 아메리카라는 책에서 서비스 삼각형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초우량 서비스 기업은 이런 구조를 가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촉진하고 제공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3개의 연결 그룹으로 구성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삼각형의 꼭지점에 기업, 제공자, 고객 이렇게 나눠서 기업이 외부에 있는 고객한테 제공하는 마케팅을 외부 마케팅. 쉬워요. 그럼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이 내부 종사원, 제공자죠. 그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종사원이잖아요. 종사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 마케팅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내부 마케팅. 조금 전에 내적 마케팅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공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뭐가 일어나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호작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삼각형의 세면은 서비스 마케팅의 핵심 역할을 하며 이 세면의 균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에선, 기업 운영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개념 다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삼각형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이렇게 나오겠죠.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외부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 상호작용 마케팅을 리얼타임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내부 마케팅.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죠. 삼각형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나오죠. 그래서 체크. 기업이 고객한테 하는 약속이죠, 그죠?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이루어지면서 당연히 고객은 그 기업의 신뢰성이 구축이 되면 이미지가 좋아지면 거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외부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거. 그리고 상호작용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기업이 한 약속을 종업원, 대리인 등이 제대로 지키는 과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구성원의 역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내부 마케팅은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책에 있는 문제예요. 빨간색은. 서비스 삼각형 왼쪽에 위치하며 기업 경영자가 서비스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부 마케팅에는 무엇을 한다 그랬죠? 교육과 동기부여, 보상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체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삼각형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네요. 칼 알브리트가 제시한 서비스 삼각형 요소 중 기업과 종업원 사이, 아까 이쪽 왼쪽 면에 뭐가 있었죠? 외부가 아니고 내부죠, 그죠? 내부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출 유형 두 번째 문제는 보기에 그림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마 가나 다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온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가에 들어갈 것은 다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푸시라고 제가 문제를 가와 다 안에 들어갈 것은 다 같이 연결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기업에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게 이게 뭐였죠? 외부 마케팅이었죠, 그죠? 기업에서 제공자, 우리 종업원한테 하는 마케팅이 뭐다? 네, 기업 내부에 있잖아요. 종업원은 내부 마케팅. 그리고 제공자가 고객과 직접 만나는 곳에는 뭐가 이루어진다? 리얼타임은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 마케팅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일어난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상호작용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 전략 파트에서 각각의 전략을 하나씩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업 분석, 그 다음에 STP 전략, 마케팅 믹스 전략,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체킹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또 차근차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